한투운용은 위에 누구 있었어요? 팀장급이? 부서장님. 이거? 저 동기거든요. 아, 동기세요? 부사장이에요? 부서장. 이제 내 동기들이 부서장 한다고. 이제 한투가 거의 처음으로 운용력 인턴들을 뽑았을 때가 15년 전이어서 그때 이제 제 동기들이 다 그래서 운용력들이에요. 주식, 채권, 뭐 ETF 6명이 같이 인턴을 시작했었고요. 인턴 끝나고 이제 전환돼서 같이 그러고 놀았었죠. 일단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애널리스트를 왜 하고 싶으셨어요? 제 이름을 걸고 어떤 자료를 만드는 것에 많은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걸고 자료를 만드는 건 애널리스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널리스트인가라고 했을 때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금융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시장에 던지는 걸 좋아해요. 시장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풍부해지고 본인의 생각을 시장에 던져본 적이 없죠, 아직. 관련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는 좋아할 것 같다라는 거고. 한투운용에서 했던 사무보조 왜 하셨나요? 금융권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제가 리서치 인턴이 아니더라도 한투운용에서 이제 매니저분들을 서포트한다던가 그런 분들을 하면서 협업이라던가 소통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펀드 매니저가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응용력이랑 애널리스트의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행을 하느냐인 것 같은데 제가 실행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돈을 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퍼블리싱된 자료를 만드는 건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책임감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애널리스트는 자기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회사도 걸잖아요. 제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무슨 혼자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백링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소속된 집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 생각을 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협업할 때 문제가 생겼던 지점들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학교 수업 팀플을 할 때였었는데 제가 원하던 방향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원하던 방향이 있었는데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한 가지만 고집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고 대화를 많이 하고 양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채권에 대한 이해가 아직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최근에 분석했던 매크로 사항 있으세요? 미국 경기 침체 관련해서 분석했던 바가 있습니다. 실업률이랑 소득 기준으로 현재는 아직 침체로 나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정당기 금리 차랑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기반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 또한 이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당기 금리 차가 다시 재역전되는 상황에도 경기 침체가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잘 모르신다면서요? 제가 분석을 할 만큼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매크로 분석한 것도 제가 못 믿겠네요. 침체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채권 시장을 모르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저 이제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위축되실 것 같아요. 네네. 모의 면접 이렇게 진행됩니다. 꼬리 질문을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회를 자꾸 드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었냐면 애널리스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뭐가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보여서 지원했구나 정도였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왜 한투운용에서 일을 했냐? 의 질문을 했던 것도 다양한 경험 쌓는 거 좋죠. 근데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투운사란 말이죠. 애널리스트를 위한 자격증은 따로 있죠. 네. 근데 금투부는 왜 안 따고 투운사를 땄죠? 라는 질문을 지금 돌려 하는 거예요, 제가. 전략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섹터랑 전략이랑 구분되어 있는 걸 아는 것도 디테일한 정보거든요. 다른 사람과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그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모의 면접은 채용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내가 어시스턴트로 두고 쓸 사람. 근데 지금 제가 던졌던 질문들에 제가 어떤 돈인지 판단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을 못하려나? 생각이 들었었고 처음에 애널리스트가 왜 되고 싶냐의 관점에서 내 이름을 걸고 자료를 만드는 것에 흥미가 있다. 계기는 될 수 있는데 동기는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계속 본인의 생각을 시장에 던지는 걸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큰 기능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정도였죠. 최근에 매크로 분석 뭐 해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 경기 침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했었던 건 국제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었거나 잘했다는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에 국제 정치와 관련된 매크로 분석을 하면 나보다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경기 침체는 그건 사실 제가 분석 더 잘하지 않을까요? 라는 지점에서 다시 아까워지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문제는 폴리티컬 이슈잖아요. 지금의 관세건, 하다못해 엔캐리건 간에 전부 다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본인의 장점은 분명 그쪽일 거고 자기소개서건 또는 면접 질문에서건 자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모두가 답변할 법한 것들만 반복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애널리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근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아니라 항상 시장에 올바른 인사이트를 제공하려면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적으로건 체력적으로건 24시간 벌어지는 글로벌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체력적인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펙이건 뭐건 상관없이요. 이력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훈사를 먼저 취득하고 CFA를 따셨어요. 순서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투훈사 먼저 딸 수도 있죠. 금융투자부동산을 왜 안 땄나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떨어졌어요. CFA를 애널리스트를 위한 자격이 아니라 경영 또는 금융 지식을 좀 뽐내기 위한 정도. 그 정도를 보기 때문에 지금 주전공이 비상경이라서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경제 읽기 모임이나 또는 학회에서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지점들,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되게 깊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매력적으로 느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자유롭다라고 하는 지점도 결합이 돼서 괜찮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력상에서 더 뭐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지금 제가 면접에서 느꼈던 그 위화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CFA 레벨 3까지 다 따도 합격 못해요. 그래서 스펙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오히려 그거예요. 입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퇴사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이 직무 자체 이해도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퇴사한 친구들이 요즘 50%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애널리스트 과정을 만들 때 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너가 강력한 동기가 없으면 못 버틸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하신 준비 리서치 방향은 너무 좋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뭐 무료로 하는 것들이나 뭐 여기 와서 상담받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하는 이유가 제가 15년 전에 취업 준비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아무리 해도 아무도 못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과 사무실부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15년 지나도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관점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오늘 자기소개서 피드백 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본인만의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였거든요. 애널리스트에게 필요한 역량은 뭔가요? 업무에서 필요한 분석력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은 미팅도 엄청 많이 나가고 유튜브도 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역량은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어요. 분석력은 기본이니까. 저희 애널리스트 멘토님들을 보면 다들 팀장급이거나 센터장님급인데 그분들이 항상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어요. 토요일만. 그리고 하루 종일 PT하면서 발표하고 다녀요. 그런데도 기진맥진하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말씀하시는 게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지점에서 나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도 소신 있는 애널리스트로 성장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시장의 반응이 두려워서 제 관점을 솔직하게 시장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애널리스트로서 신뢰를 떨어뜨릴 거다. 난 그래서 시장에서 소수 의견을 내겠다. 소수 의견을 내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게 멋있는 롤모델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별로여서일 거잖아요. RA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하죠. 당연히 많은 정보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니까. 근데 그게 써있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쓰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본인만의 주관적인 판단이 없어서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전반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건 왜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은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유관 경험도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거나 어찌됐건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의 80-90% 주니어들의 80-90%가 주식 펀드 매니저랑도 겹치거나 채권 펀드 매니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인 거고 자기소개서 고치시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최소한 문항에서 내가 어떤 거에서 나의 성향을 어필하거나 어떤 데서 나의 진심을 어필하거나 이게 좀 전략적인 배치가 되어 있으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이거 해봤어 잘해 저거 해봤어 잘해
인 거예요. 그래서 성향을 보거나 또는 진심을 보여지는 부분 파트가 아예 없어요. 첫 번째 성장 과정에서 고시 준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쌓이면 된다.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이 뭐였냐면 한두 분야에서 공부했다. 호기심이 강하다는 거였는데 사실 여기에서 호기심이 강한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했다 정도예요. 세 번째가 증권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인데 여기에서도 또 졸업 논문과 분석자를 작성했던 경험만 나와요. 여기에서 문제라고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본인의 성향도 보여야 되고 진심도 보여야 돼요. 지원 동기에서는 진심만 써도 괜찮고요. 성격의 장단점에서 진짜 성격의 장점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1, 1, 1, 1, 1. 그래서 읽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경력 기술서의 반복인 느낌이에요. 직무에 대한 이해랑 별개로 하셨으면 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당연히 진심이 더 포커스가 돼야 될 거고요. 직무를 위해 본인이 갖추고 있는 역량은 진짜 역량을 써도 괜찮아요. 이제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한 건데, 일단 목표를 어디까지 잡으셨으면 좋겠냐면, 직무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커리어에서 그걸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계속 자기가 생각한 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빨리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 간접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잘 해보세요. 좀 더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들 생각해서 면접 좀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CFA 레벨 2를 보시는 거면 이왕 준비하기로 시작한 거면 무조건 붙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좀 말씀드렸던 것들 잘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